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도에도 다양한 축제가 1년 내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이나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가 비교적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강원도의 음식 축제 트렌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 학부 전영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가을에는 역시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음식 관련 축제들이 열렸는데 요즘에 어떤 축제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네, 여름부터 이제 치맥 축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한우를 주제로 한 홍천이나 행성, 그다음에 치악산 한우 축제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성에서는 안흥 찐빵 축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릉에서 누들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강릉이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면으로 된 그리고 수산물과 같이 섞인 음식을 제공을 했고요. 주문진에서는 또 수산물 축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는 바란 칼국수 축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원주에서 만두 축제, 그리고 강릉에서는 커피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1일 가면 양구에서는 사과 시래기 축제까지 열리거든요. 이게 이제 가을 내내 이제 강원도는 이런 음식 축제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밀과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내륙의 축제, 그리고 한우와 같은 축산물 축제,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수산물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 관련 축제가 확실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도 많았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특산물 축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과 눈높이가 높아가면서 문화예술 공연 축제가 주를 이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식의 테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김밥 천국을 줄여서 김밥 축제를 합니다.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내면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구미에서는 라면 축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또 변화, 그리고 음식이 이제는 하나의 그 문화가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음식 축제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관련 축제가 그러면 지역 경제나 관광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일단 관광객들이 지역에 오면 3분의 1 정도를 먹고 마시는 데 씁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또 큽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 가공, 그리고 이제 조리나 서비스까지, 그리고 이제 유통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역 경제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음식 산업은 기여도가 크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체제 시간 확대에 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한 테마의 경우 외부로 그 돈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남한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다른 데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농산물을 갖고 하면 그 돈이 외부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너무 이해 당사자 중심의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또 반발도 무시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음식의 문화와 그다음에 스토리, 그다음에 서사를 입히지 않으면 축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단점도 개선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원도 외에 다른 지역의 어떤 축제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꼭 맛있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시는 문화도 축제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가면 가맥 축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슈퍼마켓에서 가게 맥주를 이렇게 짝으로 마시던, 그리고 이제 소스에 오징어를 찍던 문화가 축제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빔밥 축제도 있고요. 근데 일본의 요코스키라는 그 카레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요코스키가 가나가와 현에 있는데 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군인들이 와서 카레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 카레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100여 가지의 카레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관광객들이 오면 그 가게에 가서 순례를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가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 음식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8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무료 시청이 가능한 마스터 클래스, 그다음에 워크숍, 그다음에 푸드 투어, 새로운 축제 마을 체험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의 음식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레스토랑을 순회하는 이런 쪽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음식 관련 축제들이 지역에서 좀 자리를 잘 잡으려면 네.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음식 축제는 축제 성격상 축제로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는 하나의 판매 이벤트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라이브 방송, 다양한 배송 시스템에 의해서 축제장에 와서 음식을 즐기고 가는데 사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장소성이나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네. 365일 언제든지 와서 그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 설비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그 축제 참여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수나 이런 공연들을 좀 없애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민간 중심의 활력화된 시스템, 그리고 음식 축제뿐만이 아니고 음식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음식 관련 축제는 열면 일단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많이 옵니다. 다행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그 음식의 축제가 음식 판매가 아닌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실제로 뭐 축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모객을 하더라도 축제가 그렇게 성장하는 저평가되는 이유가 농경 문화나 또는 음식 문화의 콘텐츠 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노력. 일본의 고베에 가면 만두 축제를 하는데 차이나타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음식 문화가 교집합으로 엮이는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맛집도 재방문율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축제도 마찬가지로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축제를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음식의 그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 축제가 잘 되는 지역 가면 음식의 테마거리나 아니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치 행성의 한우 산업, 그다음에 강릉의 커피 산업 같이. 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생태계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한번 방문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